항상 매수할 때 실적, 또 수급, 또 스토리. 위에서 우리 대장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강남 자리. 강남 자리가 뭔가요? 강남 나이트 가봤을 거잖아요. 강남 나이트요? 네. 장대 연봉으로 나온 거래량 실린 거.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업이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회사거든요. 너 너무 설레발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이번 주 오를 수 있는 상승 예상 종목들 예.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해 오셨다고 하니까 예. 네, 우리 대장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말에 주중에도 한번 차트를 돌려보지만은 주말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한 200개, 300개, 그다음에 코스닥 150 정도를 거의 돌려봅니다.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때 제가 종목을 뽑고 원래는 제가 공매도 종목도 뽑는데 공매도 한다 하면은 또 이상한 또 댓글 달고 했어. 그냥 공매도 종목은 그냥 한두 종목 제가 언급하고 얘만 해서 하고 이제 나머지 매수 종목은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데 네. 이 종목은 그냥 사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말만 하면은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 아니면 10만 원 이렇게 사서 움직임을 체크해보고 제가 종목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현대건설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실적은 좋고 모든 게 좋았는데도 이렇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2, 3% 깰 때 매도, 다시 올라오면은 매수. 현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 뭐 저라도 이렇게 종목을 언급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 JW 중액제약 같은 경우, 어떤 사람, 어떤 증권사에서 리포터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역별되면은 여기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 자리 뭐 자기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도 저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종목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런 종목, 자, LG전자 같은 경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돌아서는 순간에 이 종목은 이렇게 하반기 때 위로 가고 내년에 제일 많이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종목을 항상 매수할 때 실적, 또 수급, 또 스토리, 또 내년의 스토리 이런 걸 보고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LG전자. 예, 아니면은 또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이런 종목은 빠르게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 역시 뭐 수주 같은 거 매출 영업이익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좀 눌러준다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자, LG 우선주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보통 우리가 우량주를 할 때는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LG전자는 내가 100주 할 수 있지만은 LG 우선주 같은 경우는 200주 살 수 있잖아요. 그 대신 의결권은 없지만은 배당을 2배가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종목을 좀 장기 투자한다면은 우선주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배당을 받는다면 우선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은 철저하게 우선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롯데렌탈이라는 종목도 실적과 뭐 매출, 영업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종합지수가 한 250포인트 이렇게 밀리도 하락하지 않잖아요. 이런 종목이 좋은 경우입니다. 종합지수 조금 밀렸다고 내 종목이 하락이 많이 나왔다. 종합지수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위로 가지 않겠나. 고엔테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폐기물 하는 회사인데 매출, 영업이 모든 것도 좋지 않나. 이 종목도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수가 200포인트 밀리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턴한다면은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KH 바텍이라는 종목도 실적, 매출, 영업이익이 다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지지가 된다면은 이렇게 18,000원, 17,000원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도 공부해보는 건 괜찮다. 진짜 위에서 우리 대장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강남 자리. 그렇죠.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또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면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약간 그렇게 키 높이를 맞춰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강남 자리가 뭔가요?
이따가 과외 나머지 학습으로. 그러니까 강남 나이트 가봤을 거잖아요. 강남 나이트요? 예.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너무 오래 전이라. 그때 그래 가봤잖아요. 네. 그때 부킹 잘 했죠. 아, 네. 잘 되죠? 네네. 잘 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다. 아, 성공률이 수익 높다. 날짜리, 경남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네네. 그거 거기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갱냄자리. 네. 대웅은 제가 이렇게 제가 뽑은 이유는 실적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네. 근데 지수 하락 최근에 제약주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끌리 내려온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부분에서 사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차트가 무너졌지만은 대웅제약 이 종목은 그렇게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HPSP라는 종목인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데 그렇죠. 이 종목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 부분에 사면은 반도체 장이 돌았을 때 이렇게 약간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은 뭐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솔루엠이라는 종목은 저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밀리면은 저는 여기서 역별되는 순간에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별되는 그 징표가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 날 때. 그렇죠. 그리고 나기도 하고 주가가 벌써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으면 거물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위로 가기 힘드는 거죠. 그러면 아예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내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종목을 발굴해서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역별되는 경우를 이렇게 손절 또 수익 실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정도 종목을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 대회 있잖아요. 증권 저 주식 수익 대회. 여기에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고 수익률이 좋을 때 그때가 주식을 할 만한 때다. 그걸 가지고 지표로 삼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통 개별 종목은 80%가 지수하고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가 상승으로 갈 때 일반인들은 개인들은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역별되고 하면은 그냥 현금 확보하고 있다가 지수가 상승으로 갈 때 매수. 1년에 매일 주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1년에 한 서너 번 한다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하는 게 맞지. 자꾸 매매하다 보면은 계좌는 계속 녹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하고 공부할 만한 주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이주연 대표는 어때요? 뭐 좀 그런 주식들이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다 테마주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움증권은 저는 일단 납폭 과대로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한 7만 원 단. 그 정도는 일단 흘러내린 거를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아까 GS 건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GS 건설도 보면 저점에서 반등은 한 10%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정도. 근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GS 건설은 불확실성이 너무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거 완전 다시 한다 그러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1조, 2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물론 키움증권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영풍재지가 예를 들어서 점 한간 3-4번 가면 회수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네.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당연히 불확실성이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이벤트에 질질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건설주는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 특히나 그 주택 사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찌됐든 뭐 하락 추세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전저점 자리는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합병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오다가 꺼졌는데 이게 호재가 있었어요. 사실은 보면 합병 허가 났죠. 자사주 소각한다 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 신약 판매 허가까지 이렇게 나는데 시장이 안 도와줬다.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안 들어와 주는 거고 이것도 뭐 일단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추세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구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게 한 200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상승 흐름을 타는지 그거 보고 일단 셀트리온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고요. 좀 전에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좀 공략하기 위해서 공부할 만한 차트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인데. 생각하기 좀 나름일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대장 선생님은 이런 차트 어떻게 보세요? 셀트리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리 일수로 급등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상승했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분봉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 종목은 또 주식 선물이 되고 대주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자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서 일부 물량을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판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줄이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날짜가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반대 이렇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고 합병이 좀 될 가능성이 많다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권사에서 합병을 하면 좋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일단 주총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가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어도 그걸 호재로 보고 이렇게 공략할 만한, 그러니까 살 만한 주식으로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 세 개 이렇게 회사가 있잖아요. 두 개를 먼저 합해고 그다음에 제약을 먼저 다음에 합해놓는데 그럼 계산은 그는 본인 스스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계산해보고 이거 합병했을 때 시총이 어찌 될지를 좀 계산을 좀 깊이 있게 해보고 또 보유자들은 공부를 해보고 등급사에서 또 리포트가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해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그 가격대에 도달 안 하면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본인이 스스로 이런 걸 공부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긴 아까 얼핏 그 공시 나온 거 보니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자사주 5천억 뭐 매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1조까지 그러니까 자사주는 그렇게 하고요. 또 그 주식 선택권 선택 매수할 수 있는 걸 1조 정도 된 걸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호재인데 그 대표님 제가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장대 음봉으로 나온 거래량 실린 거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 있는 데서 그런 게 나오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은 오른 게 없잖아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떤 이벤트성에 대한 뭐 변동성 플레이가 좀 나온 것 같고 기관들은 또 샀거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요번 주에 지켜봐야 된다는 건 이거 얘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요런 종목이 어떤 이벤트와 이슈가 있는데 테마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병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겹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판매 허가된 거는 매출단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분봉상에서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는 요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런 저항단을 갖다가 이 종목이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붙어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시세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끼가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항단을 돌파할 때는 그래도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까 솔루엠 얘기해 주셨는데 솔루엠은 우리 이주연 대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잖아요. 네, 저는 이 기업이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회사거든요. 너 너무 설레발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일단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위대한 기업이 된다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정확히? 뭐 주가 몇 배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 몇 배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사실 뭐 얼마나 오를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 다만 이 기업이 지금 일단 굉장히 탄탄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핸드폰 쓰다가 스마트폰이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신사업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분인데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섹터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렇게 확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전기차 충전 파워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그 공부를 하셨다니까 대입장 선생님은 이 솔로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저번에 언급할 때는 저도 공부를 해보고 저도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봤는데 뭐가 이제 공부를 하고 저는 그 공부를 잊어버립니다. 아, 이 종목은 위로 갈 것 같다 막 입력하고 이제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그때 공부를 깊이 해봤는데 네. 우리 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약간 조정받다가 저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봅니다. 내용 자체가 스토리가 기존에 뭐 없던 내용. 그리고 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3개월 통계가 외국인이 이렇게 지금 260만 수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뭐 계산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받고 약간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진짜 시세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외국인들 이렇게 많이 샀을 땐 평균 단가가 지금 이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 종목도 계속 주시를 하고 저도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 종목.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100일선하고 200일선을 지지를 좀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솔로엠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요거 18,000원 단부터 사람들한테 이거 사야 된다 계속 얘기 드리고 100일선 올 때마다 사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요번에도 100일선 와가지고 반등을 줬다가 지금 100일선을 이번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번에 여기 이제 고점 돌파 못하고 전저점 깨면 이게 추세가 좀 밀릴 텐데 해서 다시 한번 25,000까지 올려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완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안 주고 오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글로벌 지금 1위, 2위 업체인데 이마고텍이라고 프랑스의 1위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오너가 중국계예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좀 갈등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트 가면 우리 가격표 그 ESL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 아무튼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위 업체, 2위 업체, 3위 업체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한 1, 2년 사이에 1위 탈환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금 기업 정보를 보니까 12개월 예상퍼 올해 11점, 그러니까 11배 정도고 네. 그 뭐죠? 영업이익이 169% 전년 동기 대비 네, 상승을 했네요. 이게 이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매 분기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ESL이라는 거 이마트나 아니면 요 마트 가시면 예전에는 우리 이 프린터 한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격표를 다 꼽아 넣었잖아요. 아크릴판에다가. 이게 전자 디스플레이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데 그 소프트웨어하고 해가지고 지금 납품들을 각 그 기업들이 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에 주담하고 통화했을 때 지금 북미 쪽에 입찰이 한 큰 곳 세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테스트 단계래요. 한 3개월에 4개월 테스트하고 내년 초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따내게 되면 아마 좀 실적단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해갖고 독일에 지금 스마트 시티 하나 테스트하는 거기에 이 회사 제품들 납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까 ESL이라는 그게 캐시카우거든요. 여기 이제 전체 리테일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밖에 침투율이 안 돼요. 앞으로 뭐 먹을 수 있는 그게 크니까. 그 오를 수 있는 룸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는 이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이잖아. 죄송합니다. 테마주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그냥 뭐 유튜브 또 친구 이야기 듣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대표님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많이 가는 경우가 이런 스토리가 있을 때 많이 갑니다.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리포트라도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펀드 매니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그게 맞다 하면은 여기서 뭐 2배, 3배 갈 가능성이 많죠. 아무 내용이 없는 것보다는 항상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할 때는 이렇게 읽어보고 아 이런 내용 뭐 1등, 2등 이런 게 있을 때가 많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종목 선정은 꼭 이런 내용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